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 두 번째, 글쓰기입니다. 지난주에 그 챗 GPT를 비롯해서 몇몇 가지 AI 챗봇에 대한 기능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드릴 내용은 AI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로 글 쓴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글을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글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계로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그 머신러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어 처리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화를 하듯이 자연어 처리를 사용하면서 글을 만들어 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글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불과 1년 전 이야기죠. 1년 전까지만 해도 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었고, 또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복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파인 튜닝이라든지 이런 반복 처리, 그다음에 피드 포워딩, 백 프로파게이션 이런 그 기술들을 계속 도입을 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어, 보완이 되고, 또 그만큼 학습을 많이 한 만큼 내용들이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AI가 패턴과 구조, 그러니까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서 새로운 글을 써주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써주고 있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뭐 이메일 쓴다든지 블로그에 포스팅 한다든지 또는 신문 기사 또는 영상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하는 것들을 많이 의존을 할 수 있고요. 상당히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너무 그 AI에 의존해서는 아직 안 되는 것들이 뭐 팩트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그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AI 도구 AI에서 자, 너가 이런 기사 작성이라든지 논문 작성, 블로그 포스팅, 마케팅 카피라이팅, 시나리오 작성 등등 하는데 거기에 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러한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줘 봐. 이렇게 했더니 각 그 카테고리별로 두 개씩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챗 GPT가 거의 다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많은 이런 도구들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뭐 지금 여기 나열된 순서들은 뭐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이러한 것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 이런 도구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용도별로 최고 AI들을 추천해줘 라고 해본 것과 또 우리 한글로 사용하는 AI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줘. 이렇게 했을 때 챗GPT, 코파일럿, 바드, 지금은 이제 바드가 제미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리튼, 아수거, 픽스 AI, 챗 아트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챗 GPT 그리고 코파일럿 그다음에 바드라고 하는 제미나이 그다음에 리튼 아수거 이런 정도로 해서 한 6가지 5가지 정도 5가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데 유념을 좀 해주셔야 될 것들이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현재 전문적으로 잘 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같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또 이 AI를 접하기가 좀 어렵고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쉽게 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나 뭐 복잡한 것들을 다 빼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지금 해 나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 자전거를 가지고 선생님 제 말 안 들리시나요? 오토바이를 만들자. 또는 자동차로 이것도 변형시켜보자. 트랜스포메이션 시켜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잘 타고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고 잘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정도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리튼이라고 치거나 또는 WRTN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빨간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리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여기 들어가서 이 리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wrtn.ai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회원 가입을 하거나 뭐 하는데 처음에 나올 때는 그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로그인 할 수 있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쓸 수가 있고요. 리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튼은 뭘 잘할 수 있지? 이렇게 한번 더 물어볼까요? 뭘 잘할 수 있느냐? 어, 리튼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뭔가 좀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코파일럿과 비슷합니다. 뭐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금 그챗 GPT와는 조금 다른 뭐가 좀 있고요. 그래서 리튼은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한국어 콘텐츠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 리튼도 챗 GPT-4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챗 GPT-4의 기술을 가져와서 왜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엔진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 챗 GPT-4를 가지고 질문을 해서 내가 답을 얻는 거나 또는 리튼에서 하는 거나 뭐 별 다름이 없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자,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써볼까요? 뭐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 가족이 4인 가족이야. 그래서 3박 4일간 제주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숙박과 차량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조금 막연한 질문 같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데 하여간 뭐 이해하고 답변을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청을 확인하고 있고요. 검색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 여행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정보들을 가져와서 답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숙소를 추천하고 있네요. 제주도에서 4인 가족이 머물기 좋은 숙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엠버 리조트, 켄싱턴 리조트 서귀포. 네, 그런 데로 좀 괜찮은 시설들을 좀 추천을 했고요. 차량 대여는 제주도 여행의 렌터카는 필수예요. 안전하고 편리한 렌터카 선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렌터카 선택 팁은 렌터카를 선택할 때는 차량 형태, 보험 옵션 등등 했는데 특정한 회사는 소개해 주지 않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6번이라고 되어 있는 아마 여기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렇게 거기를 클릭을 했더니 자, 제주에서 렌터카 고르는 방법 3대 업체 비교하는 이 사이트로 딱 넘어가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가서 봐라.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또 니튼에서 어, 제가 해외여행을 할 때 가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자, 스위스의 융프라우를 가려고 합니다. 어, 봐 6일간 여행 일정을 만들어 주세요. 가급적이면 제가 지금 카카오톡, 챗 GPT, 제미나이, 그다음에 코파일럿 이런 등등의 그 중복되지 않게끔 지금 그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그렇게 같이 해도 제가 거의 비슷한 답변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여기에서는 이제 여행에 관한 것을 좀 한번 넣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보니까 지금 1일차에는 인터라켄 도착, 그러니까 그 호수가 두 개 있는 도시죠. 인터라켄에 도착을 해서 탐험을 시작해라. 그래서 도착하니까 호렌베르크의 공원을 같이 한번 하십시오. 아마 이제 도착하는 날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럴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융프라우 네. 둘째 날에는 융프라우를 방문해서 구경을 하시고요. 가는 열차 당연히 열차나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그 체인지에 가면서 이제 이동을 하죠. 그다음에 전망대를 관람해야 하고요. 그래서 융프라우가 저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 전망대를 가봐라. 그다음에 그란딘 델발트나 라오트 브루넨이나 이런 데 가서 구경을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4일째는 수길포른을 방문해서 산에 올라서 산악회를 타고 정상까지 가는 거. 또 5일째 또 6일째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건데 여기 보니까 뭐 스키를 타라든지 또는 인터라켄 호수 근처에 있는 뭐 골프장에서 골프를 뭐 즐기라든지 또는 뭐 3월, 4월 달에 가면 거기에는 눈과 온갖 그 꽃들이 들에서 나는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자세히 소개는 안 했는데요. 뭐 그런 것까지도 요구를 하면 이렇게 잘 그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는 그림도 그려주죠. 여기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이렇게 다양하게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이렇게 사용해 보는 것을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까지 지금 했는데 옆에 4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인가요? 여기 트리플 앱이라고 하는 이걸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4가 아 예약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4는 일 겁니다. 예. 이 정보들을 쭉그 사이트를 뒤져서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해봤더니 융프라우를 200% 즐기는 방법 해가지고 이 내용을 많이 참고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아까 트리플 맵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입니다.